이타 행동 뒤에 인정 욕구가 있다. 오늘 강의도 이타적 동기 뒤에 있는 어떤 뇌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쾌감이라든가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굉장히 많은 자극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귀여운 아기의 얼굴, 돈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측핵이라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활동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접근 동기와 관련된 뇌부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이제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자극들도 존재하죠. 공포에 질린 표정이라든가 사나운 짐승의 모습,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반응하는 부위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편도체라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회피 행동을 강하게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이 두 영역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접근과 회피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제 굉장히 성질이 고약한 직장 상사를 마주치는 게 굉장히 두려웠지만 월급날을 내가 생각하게 되면은 참고 이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뇌는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부위가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입니다. 보상을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2차적인 보상입니다. 1차적인 보상이 물이나 음식이라면 2차적인 보상은 여기 나온 것처럼 돈, 고급 승용차 아니면 명품같이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보상들이죠. 근데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보상이 있는데 바로 이건 사회적인 보상입니다.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타인을 돕는 그런 영웅들의 행동들도 일생 동안 경험을 해온 사회적 보상이 강하게 복내측 전전두 피질에 각인돼서 나타난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한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건 점점 자동화되고 나중에는 거의 무의식 중에도 이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만약에 사라져버린다면, 이미 거의 100년쯤 전에 미국에서 살던 한 철도 노동자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피니아스 게이지라는 사람이었는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쇠막대기가 두개골을 완전히 관통을 하는 그런 굉장히 치명상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실 사고 후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심지어 언어 기능도 멀쩡했고 인지 기능이 다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상처가 다 아물고서 어떤 결함을 갖게 됐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굉장히 난폭해지고 괴롭히는 그런 성격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는 실제 이타적인 사람들과 이기적인 사람들 간의 뇌를 비교해보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타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의 반응 수준이 자신을 위한 선택이나 타인을 위한 선택에 거의 동등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이런 걸 볼 때 복내측 전전두 피질의 어떤 이타적인 행동의 가치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보상에 대한 가치가 뇌 속에 다 차곡차곡 하나씩 저장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인 보상도 다른 어떤 보상과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도 보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독이 될 수 있고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인정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타 행동 뒤에 인정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편한 주장은 아닙니다. 인정 욕구가 이타성 뒤에 있다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타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더 방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인정 욕구라든가 자신의 욕구와는 무관한 순수한 이타성이 있다라고 믿는 어떤 신념이 오히려 이타 행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리작용, 대사작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식욕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인정욕구가 이타성 뒤에 있다는 걸 인식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나타나는 이타 행동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식욕에 대해서 잘 파악하게 되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정욕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현되는지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형태로까지 발전되는 걸 막아줄 수 있고 오히려 훨씬 합리적인 이타주의로 성장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정욕구를 인식해서 이걸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성숙한 이타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